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임유지입니다. 당진 평택항 서부도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의 첫 변론이 다음 달 13일 열립니다. 충남도는 서부도 관할구역에 대해 행정자치부 장관과 평택시 등을 대상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는데요. 충남도는 동일, 유사한 사안에 대한 판례를 들어 매립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권이 있음을 중점 부각할 예정입니다. 충남도가 당진 평택항 서부도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과 관련해 행정자치부 장관과 평택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의 첫 변론이 다가오는 10월 13일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국가기관 상호 간에 혹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 다툼이 있을 때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가리는 절차인데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고 권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밝혀 국가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충남도는 당진 평택항 서부도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과 관련해 작년 5월 18일 대법원의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으며 같은 해 6월 30일에는 헌법재판소에 행정자치부 장관과 평택시,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후 1여 년이 지나는 동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지만 지난 2009년 4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규정이 권한쟁의 심판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선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해 대법원에 앞서 선제적으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변론기일 지정 공문을 통보한 것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공문을 통해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결정 및 불복 절차를 정한 지방자치법 조항이 매립지 관할 분쟁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권에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로 변론 쟁점을 한정했고 충남도는 이번 변론에서 과거 동일, 유사한 사안에 관해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 절차를 통해 해결한 판례 등을 들어 이번 매립지 관련 분쟁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권이 당연히 존재한다는 점을 중점 부각할 예정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한 결과를 섣불리 예견할 수는 없지만 충남도의 소송 대리인과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더불어 대법원의 심리에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증거자료 수집 및 논리 개발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충남 지역 8월 폭염 일수가 지난 20년간 17.2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최고기온 평균 역시 지난 20년간 평균인 25.3도보다 6.8도 높아진 32.1도로 조사됐는데요. 온열 질환자 발생 수도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오른 것도 폭염과 연관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충남 지역 8월 폭염 일수가 지난 20년 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남도 8월 폭염 인포그래픽을 보면 충남도의 8월 폭염 일수는 17.2일로 지난 20년 동안 유일하게 10일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올해 8월 최고기온 평균 역시 32.1도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20년간 평균인 25.3도보다 6.8도나 높은 수치입니다. 폭염이 지속되면서 해수온도 함께 올라갔는데 올해 8월 동안 평균은 23.6도로 2013년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올해 폭염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것이 사실화됐습니다. 충남연구원이 매년 8월 온열질환자 발생 추이를 조사해봤을 때 2013년에는 45명, 2014년에는 19명, 2015년에는 59명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는 144명으로 직전 3년 동기간에 발생한 환자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았고 작년에 비해 3배 가까이 환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남 지역의 더위를 2010년 기준으로 전망해봤을 때 2030년대 0.8도, 2050년대 2.2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고 기온 상승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지역은 태안군, 서산시, 당진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올 겨울은 10월에는 충청 지역의 기온이 평년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11월에는 기온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아 겨울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내다보며 예정보다 추위가 일찍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기상청에 따르면 다가오는 12월은
대륙 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고 건조한 날이 이어지지만 기온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찬 대륙 고기압 확장 때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동절기 동상이나 저체온증 환자 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당진시 여성단체 협의회가 혼인 50주년을 맞이한 노부부 17쌍을 초청해 리마인드 웨딩 형식의 금혼식을 개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가족과 친지들의 축복 속에 신랑 신부 입장과 가족 사진 촬영, 피로연 등으로 진행됐는데요. 금혼식 후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남이섬으로 1박 2일의 허니문도 떠나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어느덧 얼굴에는 주름이 자리 잡았지만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노부부의 얼굴에는 웃음과 함께 부끄러움과 설렘이 나타납니다. 예쁘고 고운 드레스와 멋진 턱시도를 구하기도 힘들었던 시절 결혼에 반세기라는 시간을 부부라는 이름으로 함께한 노부부들은 문득문득 그 추억들을 되새기는 듯 했는데요. 당진시 여성단체 협의회가 시청 대강당에서 혼인 50주년을 맞이한 노부부 17쌍을 초청해 웨딩 마차에 맞춰 행복 금혼식을 열었습니다. 금혼식은 혼인 후 50년이 되는 해를 축하하는 의식을 뜻하는데요. 부부의 소중함과 화목한 가정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신랑과 신부 입장, 축하 선물 전달, 가족 사진 촬영, 피로연 등으로 구성됐고 당진시 여성단체 협의회 주관으로 리마인드 웨딩 형식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금혼식 막바지에는 어버이 은혜를 함께 부르며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으며 가족과 친지들의 축복 속에 금혼식을 마친 후에는 강원도 춘천에 있는 남이섬으로 1박 2일의 허니문을 떠나면서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당진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참 주관하는 이 금혼식에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기쁘고 내가 66년도 10월 10일 날 결혼식을 올렸거든. 양력으로. 음력으로는 8월 26일 날이야. 어제 그저께. 근데 벌써 50년 잠깐 살았는데 벌써 50년이라는 세월이 버쩍 가서 참 이런 행사를 맞이하게 됐고 그때 당시는 쪽돌이 쓰고 사무관대 쓰고 대례를 지냈는데 우리 식구가 평생 소원이 드레스 한 번 입는 거였는데 오늘 이렇게 소원 풀게 돼서 더 고맙습니다. 아주 반갑고 환영합니다. 네. 황홀하고요 감개무량합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 당진 시민을 위해서 여성단체나 시에서 잘 이런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이번에 금혼식을 맞이한 노부부 중에는 각종 교육과 사회사업 등 사회봉사활동을 10년 넘게 이어오며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한 봉사자도 포함돼 훈훈함을 더했는데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경으로 100년 해로의 약속을 지켜가고 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존경받고 다른 이에게 좋은 귀감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이번 금혼식이 서로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더욱 키우는 계기가 됐길 기대해봅니다. 경찰청이 주관한 2016년 전국경찰서 교통조사 관련 평가에서 전국 2급제 경찰서 중 당진서 박영진 조사관이 우수조사관에 선정됐습니다. 박영진 조사관은 충남경찰청 내 유일한 여성 조사관으로 이번 우수조사관 선정은 발령 1년 7개월여 만에 얻어낸 성과입니다. 경찰청이 주관한 2016년 상반기 전국경찰서 교통조사 관련 평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교통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 1, 2, 3급지 교통조사관 등 5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급지별 교통조사관 평가에서는 당진서 박영진 조사관이 전국 2급지 경찰서 중 우수조사관에 선정되면서 당진서 교통조사계는 2014년 2급지 으뜸조사팀 선정, 지난해 상반기 우수조사관 선정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조사관에 선정되며 당진경찰의 저력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당진서 박영진 조사관은 충남경찰청 내 유일한 여성 조사관으로 발령 1년 7개월여 만에 우수조사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일하는 데에서 인정받았던
있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고, 사실 사고조사계 이제 들어오기 전부터 계속 이제 여기서 일하면서 1등 한번 해보고 싶다 했는데, 이게 현실이 되니까 참 얼떨떨하기도 하고 일단 많이 기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발령 받은 지 얼마 안 된, 이제 한지 2년밖에 안 됐는데, 2년도 안 됐지만 저희 계장님께서 많이 이끌어 주시고, 제가 모를 때마다 이제 선배님들하고 이제 동료분들한테 자주 물어봐도 뭐 짜증 한 번 안 내시고 다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더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람인지라 조금 지칠 때가 있는데, 그럴 때쯤에 이제 저에게 더 열심히 하고 정신 차리고 더 하라는 그런 뜻으로 받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영진 조사관은 남자 경찰들과 함께 부딪히며 힘든 점도 있었고, 심지어 민원인에게 심한 말도 들을 때가 있었지만 구진모 계장 이하 팀원들이 서로 격려하고 항상 가르쳐줘 어려운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소감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자 조사관은 드무니까 민원인 분들이 오시면은 저를 처음부터 못 믿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신뢰를 안 가져주시니까 설득하기도 더 힘들고 그런 점이 있어요. 왜 이제 여자 조사관이 사고 조사를 하나, 이제 그런 거에서 조금 못 믿어 하시는 경향이 강해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더 제가 인정받으려면 더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도 많이 해서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박영진 조사관은 교통사고는 똑같은 사고가 한 건도 없기에 더 노력해 전문성을 갖춘 조사관이 되고 싶다는 계획을 말했습니다. 제가 아직 상을 받긴 했지만 미숙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교통사고 조사가 정형화된 게 아니고 다 다르니까 제가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배워야 될 것도 많고 더 경험해봐야 될 것도 많아서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이제 도로교통 감정사 자격증도 따고 싶어서 그럴 계획이고요. 아무튼 더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네. 한편 경찰청은 보복, 난폭운전, 보험사기 등 교통 관련 범죄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시가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의 복지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은 의료와 문화, 여가와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또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 소형 가전제품 수리 등의 생활지원 서비스도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의 복지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복지 취약지역을 직접 찾아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네방네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동네방네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은 복지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고대면과 성문면, 대오지면, 정미면과 면천면, 순성면 등 6개 면의 지역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주민 밀착형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복지자원과 연계한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의료와 문화, 여가,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복지 서비스 제공 외에도 노인과 장애인, 다문화 가족과 같은 취약계층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봉사활동도 병행해 눈길을 끌고 있으며 특히 한방진료와 구강검진과 같은 의료 서비스를 비롯해 핸드마사지와 공예체험, 미술치료, 문화공연 등 문화 및 여가 서비스도 운영되고 있고 이 미용과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 소형 가전제품 수리 등의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동네방네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에는 당진경찰서와 당진소방서 및 관내복지관 등이 참여했고 이용자 수도 지역 주민과 어린이, 서비스 제공자를 모두 합하면 1,500여 명을 넘어섰으며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동네방네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 밀착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했고
복지 취약지역이라는 문제점을 점차 해소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해소를 위해 다양한 복지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재능 기부라든지 또 복지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좋은 행사를 해주셔서 노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고맙고요. 또 우리 시골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분들이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접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접하게 돼가지고 상당히 좋은 시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연팀이나 또 의료봉사팀 여러 가지 많은 행사를 해주셨는데 저희로서는 참 좋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동네방네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은 11월까지 모두 5차례 더 진행되며 지역 주민을 위한 봉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의 역량 강화와 화합 도모를 위한 2016년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혁신전진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충청남도 16개 소방관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참석했으며 수관 연장 방수자세, 소방호스 끌기 등 4개 분야, 4개 종목에서 진행됐는데요. 개인별 장기 자랑과 경품 추첨도 함께 열리며 화합의 장이 만들어진 가운데 마무리됐습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도 경연에 참가한 사람들의 활짝 웃는 웃음 속에서 리더십과 든든함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방대원들과 함께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의용소방대원들인데요. 당진 종합운동장에서 2016년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혁신전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주민자치 소방의 핵심 자원으로 육성할 의용소방대원의 역량 강화와 화합 도모를 위한 이번 대회는 충청남도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연합회가 주최 및 주관한 가운데 16개 소방관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개인, 화합 분야, 단체 분야, 전담 의소대 분야 4개 분야에서 소방호스 끌기와 수관 연장 방수자세 등 4개 종목이 치러졌습니다. 경기에 참여하는 대원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들을 보여주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듯 했습니다. 특히 개인 화합 분야의 줄넘기는 많은 수의 인원이 참여해야 하는 종목인 만큼 어느 경기보다 대원들 간의 호흡이 중요했는데 실수하지 않기 위해 손을 잡기도 하고 서로의 발을 쳐다보기도 하면서 경기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수관 연장 방수자세 종목은 소수의 인원들이 함께 했는데요. 수건을 앞으로 힘껏 던져 펼친 뒤 함께 뛰어가서 방수자세를 취하는 경기였습니다. 한 번 연습을 하고 나면 다시 수건을 말아놓아야 하는 종목이었지만 역시 대원들은 실전처럼 연습했고 장비 착용 릴레이 경기는 무거운 장비를 착용하며 구슬땀을 흘리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했지만 대원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이번 전진대회를 통해 의용대원들 간의 화합을 확인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으로 마련됐으며 특별한 안전사고 없이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충청남도가 형편이 어려운 여성 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만 11세에서 18세 여성 청소년 중 의료급여 또는 생계급여 수급자, 시설이용 아동 등인데요. 1인당 3개월치를 지원하며 가까운 보건소 및 아동복지시설, 방과 후 아카데미 등에서 신청 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충청남도가 11세부터 18세까지 형편이 어려운 여성 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위생용품은 크기별, 브랜드별로 값이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그 값 또한 상당한 수준이어서 형편이 어려운 여성 청소년들에게는 큰 부담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데요. 이에 충남도는 도내 만 11세부터 18세 여성 청소년 중 의료급여 또는 생계급여 수급자, 시설이용 아동 등 만 1,769명을 대상으로 위생용품을 지원한다고 밝혔으며 당진 지역은 843명이 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위생용품 지원량은 1인당 우선 3개월치를 지급하고 사이즈별로 지급되게 되며 위생용품은 가까운 보건소 및 아동복지시설, 방과 후 아카데미 등에서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충남도는 이번 지원으로 형편이 어려운 여성 청소년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건강하고 조화로운 성장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5월 위생용품 제조사의 가격 인상이 발표된 후 형편이 어려운 여성 청소년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위생용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8개 시군에 위생용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에 여학생 수가 많은 학교를 우선으로 도내 171개 학교 보건실에 한국여성재단이 도교육청에 기증한 위생용품 250박스를 비치해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개최한 제1회 도시재생위원회를 통해 당진시가 제출한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최종 승인됐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도시재생이 시급한 지역을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하고 중장기적 재생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주 내용인데요. 이 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앞으로 5개 권역, 7개 활성화 지역을 중심으로 재생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충남도가 개최한 제1회 도시재생위원회를 통해 당진시가 제출한 도시재생의 밑그림이 될 당진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당진시가 수립한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지난 2013년 12월 4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따른 특별법 시행으로 자치단체가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에 따른 건데요. 이 계획은 당진 지역의 행정구역 내 인구와 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에 대한 쇠퇴 분석을 통해 도시재생이 시급한 지역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고 단계적으로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중장기적인 도시재생 로드맵을 담은 이 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앞으로 5개 권역, 7개 활성화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에 수립한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쇠퇴하고 침체된 원도심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기폭제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향후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이 시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을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발이 퉁퉁 붓고 허리가 굽어가도 아버지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등이 갈라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의 마음 그대로 당진이 키웁니다. 당진시 우수 농축수산물 해나루.